반갑습니다. 춘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오수빈 매니저. 류영경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간단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저희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15년부터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7년 연속으로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유일의 창업 거점기관이니까 전남에 거주하시는 창업기업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다음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떤 사업이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1 기준으로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대표님들 간자 궁금해하실 지원 내용과 성별 규모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줍니다. 선발 규모는 저희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총 26개 기업을 뽑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분야 창업 아이템은 25개사, 그린 친환경 분야 창업 아이템은 1개사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대학 같은 경우는 뭐 20개, 22개 이렇게 선정이 되던데 차이가 뭔 거죠? 저희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2020년 초기 창업 패키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도 받았고 그만큼 많은 기업을 뽑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기업 분들에게도 저희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네, 다음은 접수 기간과 선정 평가 방법도 안내해 주실까요? 접수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고 있고요. 그리고 순천 K-스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때 주관기관으로 순천대학교 선택 꼭 해주세요. 네, 15일까지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그럼요. 네. 특히 접수 기간 마감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접수자가 몰리기 때문에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마감이 2, 3일 전에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K-스타트업의 가입 및 신청을 미리 진행을 해 주시고, 제출 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까지 수정을 가능하시거든요. 공고문 나와 있는 매뉴얼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신청하실 때 회원 가입하고 하는 절차가 좀 있어요. 때문에 먼저 회원 가입과 그런 가입 신청 절차를 밟아주시고, 마감일 전까지 사업 계획서 업로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간혹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다 작성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신청이 안 된 기업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런 아쉬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마지막에 제출 완료 다음 페이지에 창업기업 확인 기준이 있는데요. 류현경 매니저님, 네. 여기 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희 쪽으로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인데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과연 창업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정리한 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먼저 신청 기업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하실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지 먼저 구분을 해주시고요. 예시로 개인 사업자이면서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셨어요. 그리고 동종 창업을 하시는데 폐업한 지 3년이 초과되면 창업이고 폐업한 지 창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창업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신청 기업을 법인인지 개인인지 구분해 주시고 이렇게 쭉 따라가서 다수의 사업자에 대한 거를 판단하시면 창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더 어렵습니다. 네. 제가 개인 사업자거든요. 네. 개인 사업자고 제가 사업체를 2개 가지고 있어요. 네. 2개 다 개인이거든요. 개인이시고요. 제가 하나는 지금 화장품 좀 업종을 네. 하고 있고요. 네.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로 조금 확대해서 사업을 신청해보고 싶은데 네. 저 표에 따르면 저는 개인 기업이고요. 네.
기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시고 유지하고 계시죠? 있고요. 네. 근데 업종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아쉽게도 개인 사업자는 개인사 유지하신다면 이종, 동종 상관없이 창업이 아니십니다. 그럼 저는 사실 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지 않으시고 그 법인으로 된다면 좀 가능은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제 문의 주실 때 신청할 기업과 기존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훨씬 더 답변이 빠르겠네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폐업사진 증명원 이런 게 있어야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까요? 네, 신청 제외 대상은 해당되는 건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3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중 동사업 지원 제외 대상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가 대표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기부 사업화 지원 사업 중 동사업 지원 제외 대상 목록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행한 주관기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저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지원 내용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실 저희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AI 장유진 선임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0개월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창업기업 본인 부담금은 30% 이상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총 사업비 구성 예시안을 아래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부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이제 총 사업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생각하시는 정부 지원금 나누기 0.7 해보시면 대략적인 총 사업비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금 및 현금은 재료비, 외주 영역비, 인건비 등의 비목들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현금이나 현물은 어떻게 납입하는 거죠? 네, 현금과 현물 모두 협약 체결 이전에 확정 지어주셔야 되는데요. 현금은 협약 체결 이전 K-스타트업에 생성되는 가상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현물 또한 이제 책정하신 내역을 최종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금은 저희 협약체결 이전까지 납입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협약 체결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협약 체결 전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매니저님, 네. 현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분할 납부되나요? 아쉽게도 현금은 분할 납부가 아니라 일시납으로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좀 아쉽네요. 네, 아무튼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사업화 자금 1억 원 외에도 순천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저희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기업을 위해 성장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업 아이템 소비자 반응 조사를 할 수 있는 소비자 반응 조사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다들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과제 이외에 R&D 과제에도 관심 많으시죠? 이제 그렇지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실지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R&D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 그리고 창업기업 상황에 맞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마케팅 컨텐츠 제작하시는데도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제 상세 페이지 작성하시거나 이제 카탈로그 제작,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위해서도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창업기업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800만 원을 또 준다고요? 그럼 사업화 자금 1억 원 받고 또 800만 원까지. 네, 맞습니다. 좋은 기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이외에도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성장 지원 플랫폼,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온라인 셀링과 글로벌 셀러,
그리고 창업기업 맞춤형 상담 지원해드리는 스케일업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네요, 선생님. 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춘천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매월 확인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는 기업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영경 매니저님, 네. 그럼 평가 및 선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1차는 4월 15일부터 20날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평가 과정도 상시 진행되기 때문에 자격 및 충족 시 선정 이후에도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류평가인데요. 모집 분야 및 기술평가 그리고 선발 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멘토링이 이루어지는데요. 주간 기간 담당자가 온라인 멘토링, 발표평가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평가가 진행이 되고 온라인으로요. 그리고 창업기업 대표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종 건대는 5월 21일경이고 이 일정을 저희가 차후에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류평가 간접 항목입니다. 총 5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성과 공유 및 확인 기업, 두 번째는 노란우산 공제사업 가입 기업, 세 번째는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 관련 제품 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네 번째는 아래와 같이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다섯 번째는 최근 2년 이내 정부 주체 정부 규모 창업 경진 내 수상자입니다. 가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받을 수 있는 가점은 꼭 챙겨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팁이 있죠. 사업 공고일 전에 완료된 경우 항에서 인정이 되고요. 또 K스타트업에 온라인 신청하실 때 가점 신청을 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와 함께 가점 증빙 재료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접수 이후에 제출 지문은 불인정되시니까 꼭 접수해 주실 때 가점 관련된 증빙 서류도 함께 업로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또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자가 네, 본사는 광주 광역시에 있거든요. 네, 연구소가 지금 순천대학교 쪽에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저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저희는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사업 계획서, 그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구소로 다른 데 되어 있다면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사가 광주라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서류평가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 면제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2019년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입니다. 이때, 그때 판정받으신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 2019년에서 2020년 재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중 재도전 성공 패키지 협약 당시에 예비 창업자였던 경우에 한해서 서류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2020년 도전 K스타트업 통합 본선 진출팀, 2020년 청정권 파이널 피싱 주상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생긴 민관기관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조력기업 중 해당 기관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서류평가 면제 대상은 네. 어떻게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되죠? 맞아요. 이런 증빙 자료는 창업진흥원에서 별도 안내하는 신청 주관기관의 수요 조사에 따라서 미리 확인을 하고 기간 내 제출 완료되는 경우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이 각각 주관을 했던 소속 주관 기관에서 미리 대표님들께 이렇게 서류평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십니다라고 연락이 가셨거나 또는 연락이 가진 않은 기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해당이 된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왔다 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되시는 소속기관 주관기관의 확인 후에 확인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류평가 항목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나눠지고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력, 기업 구성입니다. 배점과 최소 측정 기준 평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영경 매니저님. 네. 화면에 보면 네. 배점과 최소 득점 기준이 나와 있는데 네. 어떻게 다르죠? 이 최저 득점 기준은 예를 들면 저희 자격증 시험에서 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곳에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도 특정 항목에서 이 최소 득점 기준을 도달하지 못하시면 탈락이 되십니다. 그럼 최소 득점 기준은 만족을 해야만 선정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항목 평가별로 고르게 이제 작성을 하셔야겠죠.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실 네. 때요. 네, 다음은 이제 발표평가 항목입니다. 세부평가 항목을 서류평가와 동일하고요. 배점만 살짝 상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 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최종 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때문에 발표평가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네, 발표 평가도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르게 저희 주간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진행해 드리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창업기업 대표자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K-스타터 온라인과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또 창업기업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정수급, 사업계획서 모방임 도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되시겠죠? 매니저님,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다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신청할 때 인터넷 회원가입은 사실 직원들의 실무자들이 보통 하고요. 네. 거기 내는 증빙이나 사업계획서상의 책임자가 대표자이니까 회원가입을 꼭 대표자가 해야 되나요? 네, 회원가입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은 저희가 매뉴얼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을 이제 인증하고 신용이나 이런 거 인증하는 절차 몇 가지 있거든요. 때문에 대표님께서 직접 하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아, 그럼 만약에 저희 직원의 이름으로 제가 캐시터톱을 회원가입을 하고 네. 사업계획서는 저희 회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제가 내면 온라인에 들어간 거랑 사업계획서의 대표자가 다르니까 저는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라인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대표자와 일치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셔야겠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고문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혹시 중간에 좀 모르겠다, 애매하다 싶은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춘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사업 설명회는 이제 끝나는데요. 네. 어떻게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사업계획서 어떻게 쓰란 말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업계획서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저희도 저희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 꽃미남 실장님이 계시죠. 네. 그분께서 저희 오수빈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